그 땅 이름 이야기 자일동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이영수입니다. 자, 산과 봉우리가 있었는데 이거 찾기 되게 어렵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괴맥인데 왜 괴맥인지 그걸 몰라. 유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락마을 북동쪽에 있는 산인데 지명 유래는 알 수 없다. 괴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뒤졌어. 과맥이, 괴맥이 다 뭐로 넘어가? 과맥이로 넘어가는 거야. 다 과맥이로. 뭐 이렇게 꼬미처럼 이렇게 됐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건 그때 갔을 때 뒤에 산이라고 그랬는데 뭐 워낙 우거져가지고 거기 뭐 요새는 나무가 없으면 그 모양 생김새를 알 텐데 나무들이 우거지니까 그 생김새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괴맥이 이렇게 해가지고 쳤더니 과맥으로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꽃봉은 귀락에서 광릉 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꽃봉이래요. 그러니까 꽃같이 생겼다 그래서 꽃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쪽 넘어가면 무지랭이하고 새능한이 나온다. 그 다음에 노구매골 산이 있는데 이 노구매가 뭐예요? 조그만 옛날 그 산치성, 산제사 드릴 때는 지금은 지금도 가서 밥을 하죠. 밥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조그만 가마솥이 있어요. 예전에 노구가 뭐냐면 조그만 가마솥이죠. 가마솥에다가 밥을 지어서 산에서 치성을 드렸다. 그러니까 동네,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을 제사, 동제를 여기는 보니까 산치성 또는 산제사. 저는 산치성이라고 조사할 때 들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산제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고, 지금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초하는 날에 산제사, 산치성을 지내고 있고 예전에 할 때 보면 뭐예요? 옛날에는 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나마 지금보다 좀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산치성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뭐로 바꾼 거예요? 돼지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소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쭉 보니까 12개가 있어. 이 중에서 그냥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안고개. 능안고개는 안색골에서 큰 거로 넘어가는 고개로 세자곡, 그러니까 세자곡 뒤에도 나오는데 골짜기에 골짜기에 있어요. 그 세자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능안곡이라는 게 뭐냐면 세자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세자 무덤을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능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능은 뭐야? 광릉같이 임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추존왕, 그러니까 뭐야? 왕은 아닌데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된 거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묻힌 곳만 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능이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능안을 뭐라고 보냐면 구릉의 안쪽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왕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쪽 무덤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쯤에 이게 지금 그 안색골에서니까 저기 그 금곡리 밀가마 그쪽 안쪽에 들어가서 넘어가는 쪽인가 봐요. 저쪽으로.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꼭 능이 왕의 능과 관련돼 있지 않아도 약간 무덤이 크거나 그러면 능이라고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지금 능안과 관련된 걸 인터넷 쳐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자, 능안 서초구 우면동 495번지 일대 그 마을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이 의정부에도 세조 능이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그거야. 조선시대 능토로 예정되어 있던 곳이라서 유래됐다라고도 하고, 또 반정비 정수나무 송씨 아버지인 열양 부원군 송현수가 되겠죠. 산소가 있어서 송동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능안고개가 있는데, 이 능안고개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바로 이 위에 서초구 여기는 능안하고 똑같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면동 새말에서 능안으로, 그러니까 송동이죠, 넘어가는 고개가 바로 능안고개. 여기에 능토로 예정돼 있었다. 또 밑에 능안말 보니까 이건 서대문구 국가저동에 있는 마을 화상군이죠. 화상군을 또 결국 뭐는 아니에요. 임금은 아니죠.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능안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이게 구로구 원수동에 능안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고려시대 호적이 정착에 살면서 능과 같은 무슨 무덤을 하냐면 큰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를 능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예요? 꼭 임금의 능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능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쓸 수, 그 지명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몇 개만 가져왔는데, 그 능안을 검색해 보면 아마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임금의 능과 직접적으로 연관 안 돼 있으니까 능안말 아니다, 뭐 군웅의 안쪽이다, 굳이 이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 조금 아까 뭐 세자 무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무덤이 약간 좀 크거나 그랬으면 능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 볼 때는 일반 무덤보다 크니까 능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능이라는 게 아니라 능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전해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고개가 있어. 난 돌고개가 처음에 일제강점기에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 길을 신설하면서 생긴 고개라고 하는데, 처음엔 돌고개라 그래서 뭐로 되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돌로 되어 있는 줄. 돌이 많아서 돌고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다? 산을 돌아서 가는 고개가 돌고개다. 돌고 돌아 이렇게 하는, 돌고 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돌고개다. 그리고 백석이 고개가 있는데, 축석에서 마전리, 지금 양주 마전동이 되나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해요. 지명 유래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의정부 땅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명 유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자, 백석이 고개 하나가 그러니까 포천시의 소월읍 이동 교리에서 양주시 양주동 경계에 있는 고개가 백석이 고개고, 백석이라는 이름은 왜 했냐면 흰 돌이더라고요. 흰 돌. 흰 돌에 그 흰백자에 돌석자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암사 신도들이 시주를 하는데 쌀을 어떻게 했다? 백석이나 되는 곡식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백석이 고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등산로로 활용한 것 같아요. 축성령에서 백석이 고개, 덕고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백석이 고개는 이게 의정부시가 아니라 포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경기도 양주시 만성동에 있는 고개가 바로 또 백석이 고개라고 하는데, 여기는 차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고, 또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100명은 돼야 뭐한다?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백석이 고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백석이 고개가 이제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1997년에 나와 있는 의정부 지명유래하고 2007년에 나와 있는 의정부 지명유래에
이 백석이 고개가 나와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어넣었는데 네. 이거는 다음번에 그 증거판 낼 때는 백석이 고개를 빼야 되겠네. 빼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기존에 연구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을 하면 실수하게 되는데 이게 그 실수에 해당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금 그 자아 비판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아리 고개가 있어요. 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조총으로 싸울 때 우리는 뭘 했다? 돌을 던졌어.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업자 서럽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설아리 고개가 또 어디 있냐면 고산동에도 설아리 고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병들은 돌을 던져. 야,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형편없이 싸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런 조총 쏘는데 우린 돌 던지고 있어.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돌을 가지고 던지는 돌팔매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돌을 가지고 싸우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돌팔매 부대가 신라 고구려 어디 조선시대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신라 삼국사기 권 40에 나오는 적인데 문무왕 때 노당, 운제당, 충당, 석투당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부대였다라는 거고 고려 때도 여진 정벌할 때 별무반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기, 신고, 경궁, 정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석투군 돌 던지는 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척석군이라는 게 정규 부대로 편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종실록에 그런 게 있대요. 이 돌팔매 부대는 정규군 같이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딱 숨어 있다가 잽싸게서 일어나가지고 돌 확 던지고 딱 도망가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정조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뭐야? 게릴라 부대였다는 거예요. 아까 칼 가지고 저기 막 활 쏘고 오는데 그 앞에서 같이 돌 던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죽죠. 그러니까 숨었다가 탁 던지고 잽싸게 도망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 세시풍속에 보면 이 돌을 가지고 싸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석전. 네네. 그 홍성모의 동국세시기에 보면 서울 돌팔매 싸움 석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대보름날. 그러니까 대보름이니까 언제냐면 1월 정월 대보름이에요. 만리제 고개에서 산문,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박대, 아현동 사람들이 맞짱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 휘두르고 돌 던지며 고함 치르고 편싸움, 그러니까 변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석전이에요. 돌을 가지고 쐈다. 산문 밖이 이기면 경기도에 풍년이 들고 아현패가 이기면 팔도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용산과 마포의 주목들이 어디로 간 거야? 아현동 갔어요. 왜냐면 경기도만 풍년 들면 안 되잖아, 그죠? 이쪽에서 풍년 들어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맞으면 아팠겠다.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쉽게 말하면 아주 심할 경우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죽기도 있어요. 해요. 근데 너무 저기. 죽는데도 여기 싸움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되게 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강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용맹할 때는 정말 용맹하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계속 석전을 못하게 한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래도 석전은 계속 했다는 거죠. 계속 한 거야. 하지 마라 그래도 해. 하긴 뭐 하지 마라 하면 더 해. 그냥 더 싸워라 그래야지 안 싸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애들도 이렇게 애들 싸움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싸울 때 뭐야? 처음부터 뭐냐면 야 말리지 마. 딱 그래. 말리지 마. 그러니까 패싸움 엄청 좋아해. 그리고 보면은. 뭐야 싸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말리지 마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리죠. 말려. 그래서 싸워.
근데 쉽게 말해서 말리지 마. 그럴 때 아무도 안 말려. 그냥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싸워. 안 싸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됐어. 자, 그다음에 성한 아이들도 종로 내거리하고 비파점 등에서 그 아이들도 싸웠다는 거. 그러니까 패싸움 많이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70년대 이때 저기에도 보면 연탄을 떼가지고 연탄 떼가지고 연탄궁 째가지고도 싸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 가을 이럴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되면 진짜 얼어가지고 연탄재가 맞으면 진짜 가죠. 근데 연탄재 가지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910년대까지 일제 강점기까지도 초반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일제 저기가 이제 강압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단절된 거죠. 지금은 없어진 거죠. 하긴 지금은 하려도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쑥고개가 있어요. 자금동과 낙양동이 경계를 이루는 얕은 고개인데 낙양동에서 뭐라고 했다? 섹시골과 감자골.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섹시골과 감자골은 포천에서 가마에 섹시를 태우고 초양 오는데 이곳에서 뭐야? 도둑대가 섹시를 죽이고 이렇게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쑥고개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쑥고개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더니 쑥고개 서울에도 있습니다. 신림동에도 보면 그 쑥고개가 있는데 봉천동하고 신림동 요 사이에 넘는 고개가 쑥고개예요. 저 예전에 여기 살아가지고 넘어다녔는데 이게 보니까 숯고개입니다. 숯과 관련돼 있는. 소나무가 올청하여 숯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숯고개였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쑥고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이동에도 쑥고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깊은 골짜기 어떻게 되면 쑥 들어가서 쑥고개고, 또 황해도에도 보니까 쑥고개가 있어요. 이건 뭐가 관련된 거냐면 쑥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쑥들 많이, 지금도 많이 캐러들 다니시죠? 쑥떡 좋아하잖아요. 붙여진 이름. 또 지산동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동인데 거기도 보니까 자연마을에 탄현, 좌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탄현이 일명 쑥고개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보니까 숫고개에서 쑥고개가 된 거고,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 보니까 골목길에 쑥고개길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 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여기도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만 특별하게 뭐 지명을 만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거 보면 쑥고개는 숯 아니면 쑥. 그러니까 이 안에 쑥 들어갔다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쑥이 아닐까. 이 두와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쑥고개 아니면 쑥과 관련되어 있는 고개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낙양동에서는 감자목골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그 유래가 있었는데 지금 자금동 이쪽에서는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축성령. 이거 고개가 진짜 굉장히 높죠? 의정부시와 포천시의 경계에 있는 그게 고개가 바로 축성령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이렇게 남하할 때 이렇게 주 진입로였고 일명 200리 고개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철원에서 서울까지 200리가 돼서 뭐 200리 고개다라고도.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축성령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전설이 있죠. 500주 전설. 근데 여기가 아니야. 포천이야. 그 저쪽이지 뭐. 아니 근데 이게 포천에 거기 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500주에 가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 또.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여기는 어떻게 거기가 하나 저기 있기 때문에 아니야 뭐로? 그러니까 그 거기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축성령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갖다 쓰는 거야. 먼저 쓰는 사람이 장땡이야. 맞아요. 항상 먼저 누가 먼저 쓰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뭐 300년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포청 어령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500주라는 효자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병환이 들었어. 위독해. 일반적으로 그냥 병환에서 위독하면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여긴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병간호했는데 백약이 무효야.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 먹으면 된다. 성미를 먹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신령이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꿈속에 야, 네 엄마, 네 아비의 병에는 뭐야? 성미를 먹으면 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자 500주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뭐 구하라는 거야? 성미를 구하랬어. 성밀이 뭐예요? 돌에서 나온 석청. 꿀을 줘, 꿀. 아. 근데 이 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생각을 안 해. 그냥 일단 무조건 직진이야. 좌우가 없어. 징이고 뭐고 들고 일단 출발하는 거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는 거야. 가다 헤매다가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뭐가 나타나는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아, 그래서 뭐야? 내가 죽으면 부친을 누가 돌본단 말인가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싹 사라졌어.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성밀이 섰던 거야. 그 호랑이 왜 나타난 거야? 성밀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호랑이를 못 봤으면 500주는 어떻게 된 거야? 못 찾죠. 못 찾고 더 다른 데를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500주 앞을 막아주면서 성밀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밀을 갖다가 부모님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병이 다 나았어.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여기서 이제 제사 바위에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축성령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효자 쉽게 말하면 이 지리지나 이런데 그 아마 의정부 시도 마찬가지야. 효자와 관련되면 뒤에다 효자가 쭉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효자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만 또 조선왕조실록 보면 또 뭐다냐? 효자는 만들어지기도 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그래서 뒤에는 효와 관련된 걸 좀 몇 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효는 기본적으로 효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약간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뭐 자식 희생, 아내 희생 뭐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 희생 중에 고통이 긴 효성 이거는 아까 이제 500주와 같은 이야기예요. 겨울에 얼음 깨고 잉어 얻기 이건 똑같은 거죠. 겨울에 꼭 잉어 잡아야 돼? 근데 왜 병이 나시면 왜 꼭 겨울에 나가지고 그거 잡기도 힘든 잉어를 잡아오라고. 그래 딱 그러는 거 의원이 진명하잖아요. 이거 잉어를 고아 드시면 어떻게 하는데 병이 참 났는데. 그럼 효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잉어 잡아야 돼. 직진자 무조건 하나 도끼 들고 딱 가. 근데 한강에 가보니까 한강 1m가 얼었어. 야 맞게 깨는데 안 깨져. 그럼 어떻게? 뜨거운 물 뿌려야지. 막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 그냥 깨는데 안 되면 땀 삐질삐질 안 깨져. 그러면 어떻게 되면 딱 얼음판에 얼음에 딱 엎어지고 우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드셔야지 병이 났는데 하고 막 울어. 그러면 하늘에서 잉어가 뚝 떨어져. 아니지. 아니면 밑에서 1m나 되는 그 얼음을 깨고 잉어가 딱 나 잡수 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갖다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죽순도 마찬가지예요. 죽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노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죽순을 먹고 싶다. 죽순 먹으면 좋겠는데. 효자가 딱 그 이야기 들었어. 어떻게? 한겨울. 죽순 얻으러 가는 거. 죽순을 구하러 그냥 산을 막 헤매는 거. 한 일주일 막 헤맸어. 눈 오고 막 저기 하는 거. 그러니 어떻게 된가? 내가 더 아까 저기 500저거 똑같은 거야. 헤매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턱 쓰러졌어. 이제 난 죽는구나 하고 또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죽순이 있어. 그래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드리는 거.
종기 빨고 이런 건 많죠. 그 변맛보기. 옛날에 효자들은 정말 그랬던 노모나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하시면 맛을 봤다는 거죠. 맛을 보고 이게 이제 건강이 어떻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심효살이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심효살이 하는 거 무지나 어렵다라고 했어요. 3년 심효살이는 하면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죽 먹고, 죽 먹는데 거기다 뭐 간장 타냐? 간장 안 해요. 그냥 맹으로 먹는 거야. 부모님은 돌아가서 지금 저기 차가운 땅바닥에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안 되지. 눈 오면 엎어서 이렇게 저기 해야지. 비 와도 젖지 않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했나. 심효살이 되게 힘들었고. 신체 일부 훼손하는 거, 손가락 자르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숨이 넘어가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숨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숨이 혹시 옛날에 허준 이런 드라마 봤어요? 네.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허준에도 나와. 숨이 이렇게 해서 꼴깍 넘어가면 잽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하면 호흡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또 아니면 허벅지 살배기. 이건 뭐예요? 내가 볼때 고기를 못 잡수셔가지고 기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굶어서 며칠을 굶어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본인도 저기 하는 거지. 나도 며칠 굶고 뭐 노모도 며칠 굶으니까 이제 거의 허기져가지고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 자기 허벅지 잘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먹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 팔아 봉양하기. 그 효녀 지은 같은 얘기. 그 삼국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효녀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이 지은이가 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동냥을 해서,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심청이야 맡은 거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밥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이 뭐 온갖 것이 다 섞였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드렸어. 근데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 근데 어느 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효녀 지은이 자기 몸을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몸을 팔고 그 집에 종이 되기로 하고 쌀을 사왔어. 쌀을 이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보리밥에 막 잡곡밥 이상한 거 막 있다가 쌀밥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딱 드시더니, 아, 이렇게 쌀밥이, 그 밥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은데 어디로 안 넘어가는 거야? 목으로 안 넘어간다.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몸을, 딸이 몸을 판 거잖아. 그래서 두 모녀가 자꾸 막 아이고, 그럴 때 누가 지나가면 화랑도들이 화랑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 곡식을 갚아준 거죠. 그래서 그 효녀 지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수절하게 식물 섬기는 건 뭐 언제나 나오는 거고, 그죠? 부모님이 뭐 혼자잖아요, 그죠? 부모님 저기 가지고 어쨌든 며느리 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봉양하는 거, 이건 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몸 희생하기, 심청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봐서 자기 몸 팔아서 장례 이렇게 지내는 거, 고대 소설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난해 홍순원인가 그 이야기 나왔었죠. 기생이 자기 부모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기생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만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다 자기 희생을 할 때 뭐는 안 하면 죽지는 않아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봉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심청전만은 본인이 죽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심청전 가지고 뭐 설이 많죠. 어떤 철학자분은 뭐냐면 그 효녀 심청이라는데 효녀가 아니다. 불효라는 거죠. 왜? 누구보다 먼저 죽으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자, 그다음 자식 희생하기. 이거 부모 약을 대신하여 자기 자식을 솥에 넣고 삶아보니 산삼이었다. 사라 득삼, 산삼동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진맥을 잡아서 노모가 아프셔가지고 그랬더니 뭐야? 이거는 사람. 삶은 물을 먹으면 납니다. 효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직진이야. 옆에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누구밖에 자식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거야. 서당 갔다 오내려는 거야. 아빠 서당 갔다 왔습니다. 막 오는데 그래 너 아무개 개똥아 부엌으로 오느니라. 딱 들어오자마자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 끓여놓고 집어넣어가지고 가마솥 뚜껑 딱 닫고 불 막 지피고. 근데 1시간 후에 갑자기 밖에 또 누가 나타난 거야. 아들이 다 개똥이 나타나서 서당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좀 전에 어떻게 했는데 넌 그래서 가마솥 확인하니까 거기 뭐야 산삼인데 누구 많은 거야. 애 많아. 요만한 게 아니라 아이 많아. 엄청 큰 게 지발로 걸어온 거야. 왜 저게 되냐면 효자니까. 자, 호랑이의 자식 주고 취해 자는 시아버지 구했대. 투와 가모용 이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민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뭐야 개똥이라고 이제 개똥이 이제 이가 있어. 이제 그 시아버지가 장날인데 장에 갔다가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야. 시아버지는 고개를 넘어가지고 장에 가서 뭐 하신다? 장 구경하고 그 다음에 대파 한 잔 오시는 거야. 고개를 넘어왔어.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 자야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 그러니까 돌이 있고 밑에 아마 그 평평한 데가 있었나 봐. 거기서 어떻게 큰 대자로 뻗으시고, 그러니까 누우셔가 주무시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이제 보니까 시아버지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 뭐냐면 이렇게 개똥이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업고 가는 거야. 딱 가보니까 바위 위에 누가 있는 거야. 호랑이가 자기 시아버지를 잡아먹어 딱 있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 어떻게 잽싸게 뒤에 있는 개똥이를 딱 풀러가지고 호랑이한테 딱 던지면서 뭐라냐면 얘 받아먹고 누구 해치지 마라. 시아버지 해치지 말고 얘 먹어라. 이렇게 던져준 거야. 그 호랑이가 물고 갔어.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제 깨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자, 남편이 봤어. 남편이 보니까 시아버지 아버지 취해서 오시고 부인은 이제 이렇게 부축해서 오는 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이제 방에다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호랑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해치려고 해서 내가 개똥이를 던졌다. 남편 어떻게 했어? 응? 잘했다고 했겠지. 남편 아내의 손을 딱 잡고 닭똥 같은 tum을 뚝뚝뚝. 고맙다고? 이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살았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가 아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아이를 동네 다른 사람 집 밑에다 놔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응애 오니까 나와서 보니까 개똥이가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애를 이제 하나가 데리고 개똥이 집에 갖다 준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여차저차해서 호랑이가 아버지를 물려고 해서 내가 던졌다. 그랬더니 뭐 거기 또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 야 이런 효부 아니야 효부. 아 효부다. 또 그게 누구 귀까지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너무 임금까지 먹었잖아. 사또귀에 들어가는 거지. 사또의 귀에 들어가니까 또 이게 뭐야 이거 효부다 하고 또 상을 내리고 상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축내는 자식을 파묻다가 도물 얻는 거. 이게 순수매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 대전의 식장산 유래라고 해요. 식장산에 대한 유래도 있는데 똑같아요. 그 선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야. 모시고 살았는데 되게 가난했었나 봐요. 가난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젖 먹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애가 이제 조금씩 커갔어. 그러니까 뭘 먹었냐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양은 일정해. 항상 일정한데 뭐가 하나 더 늘은 거야. 숟가락 그렇게 하나, 입이 하나 더 늘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손순하고 부인은 조금씩 적게 먹어도 누구 어머니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 옛날 또 노인네들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손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 내가 먹던 거 조금씩 더 덜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순이 생각할 때 뭐 하냐면 야 이러다가 어머니 어떻게 돼? 양식을 축내서 양식 축내고 잘못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까 일단 아이를 어떻게 합시다. 묻읍시다. 그래서 부인하고 손순하고 사월 들고 산으로 이렇게 간 거야. 아이 묻어. 땅을 막 봤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야? 종이 석종이 나온 거야. 석종이 나왔어.
그러니까 손순 부인이 뭐냐면 야, 이 종이 나왔다는 건 보니까 이 아이를 뭐 하지 마라. 묻지 마라. 이게 나름대로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돌적을 가져와서 집에다 이렇게 처음에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근데 이 종소리가 굉장히 은은하게 들렸고 이게 어디까지 하냐면 어디까지? 궁궐까지 들린 거야. 와. 근데 임금이 들으니까 야, 이게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종소리가 너무 은은한 거야. 가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사정을 좀 알아보고 와라. 갔더니 뭐야? 여차저차해서 아이를 묻으러 갔는데 뭐했다? 석정을 얻었다. 중요한 건 이 똑같은 유래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뿐만 아니라 어디냐면 중국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예를 들면서 대단한 효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매년 쌀 50석 하고 집을 저희가 그 효에 대한 보답으로 줬어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보면 효를 행하면 나름대로 거기다 대면 다 뭐가 있냐면 보상이 뒤따라요. 보상이 뒤따랐고 그래서 뭐 잘 먹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절에 시사하고 왜냐면 이 집은 누굴 모시기 위해서 준 거야 임금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절에 시사했는데 그 종도 거기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뭐냐면 그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종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자, 그다음에 아내의 희생,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모 장례치르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이 희생하는 경우는 죽지는 않아요. 죽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양을 공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